저희 사무실에서 재소준 화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재소준 화해가 임대차 계약하는 임대인한테 왜 유용한지, 왜 도움이 되는지 네.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좀 재소준 화해가 좀 활성화돼야 된다. 아, 더 많이. 많이 보급되고 더 많이 활용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계약 문화를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아, 저번에도 한번 제소던 화제에서 좀 얘기를 하셨는데 네. 더 붙일 이야기가 있는가요? 뭐 좀 강조 좀 해드리고 그 조금 재순화에 대해서 왜 잘 모르고 계신지 그 유용한 부분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그 우리 재소전화에 그러면은 그 명도 때문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하면서 임차인하고 재소전화를 받아두는 이유가 나중에 명도에서 조금 그 편리하게 골치 아픈 걸 좀 방지하고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해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인들도 이렇게 건물주분들 보면 한 번 이렇게 명도 때문에 임차인 안 나가서 고생을 해봐야지 재소던 화해를 하더라고요. 네. 그 전에는 안 해요. 돈 나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 변호사 책임도 좀 있는 것이 이 재소전 화해가 간단한 절차인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돈을 너무 많이 받아와서 수수료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이고 저 비용 주고 할 만한 가치가 있나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재소전 화해를 해두면 좋다라고 하는 정도는 어렴풋이는 아는데 네.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꺼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책임이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도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잘 나가면 그런 비용 안 드니까 잘 나가겠지 했다가 또 돼야지 이걸 하니까. 그렇습니다. 미리 어쨌든 우리가 보험은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질병보험, 맞아요. 뭐 안보험, 실비보험, 교통, 뭐 운전자 보험 네, 뭐 네. 많이 들잖아요. 그런 게 그 보험이 이제 사람들이 보험을 선택하는 이유가 비용은 나가지만 그래도 나중에 돌아오는 득이 더 많을 수 있다. 비용 대비 효과가 더 크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보험을 하는 건데 재소전화에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걸 생각하면은 조금 너무 아깝다. 야, 부동산 보험이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명도에 이제 유용한 건 맞아요. 명도 나중에 뭐 기간 만기가 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또 뭐 차임을 안 내거나 해서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 세입자가 자진해서 안 나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집행이 필요한데 그 원래는 재소나를 안 하게 되면 판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간이 상당히 걸리죠. 그렇죠. 기간이 많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다툼, 뭐 시시콜콜한 다툼, 그다음에 또 재판 지연, 변호사 선임해서 막 이것저것 다투고 길 끌고 그렇죠. 재판 뭐 끌고 연기하고 막. 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재판이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은 조금 재판 없이 집행하는 재소화가 유용하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돈인데 시간을 아끼면 돈을 아끼는 건데 그 조금 비용을 아끼려다가 시간도 잃고 돈도 잃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미리 어떻게 보면 판결을 좀 받아두고 그 받아둔 판결 재소전화해 가지고 나중에 때가 되면은 상황이 되면은 집행을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소송법상 용어로 집행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집행력을 이제 가지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이제 집행하는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소화의 어떤 그 필요성 이 바로 그건데요. 명도할 때 좀 편리하다. 그죠? 당연히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유용한 부분이 틀림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명도에서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중에 이게 임대차 계약 중에서도 왜 모든 재소화를 다 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나가니까 그 비용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저 임차인이 우리가 확률적으로 볼 때 또 경험상으로 볼 때 명도에서 애를 먹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업종 뭐 상대방 그런 구조 임대차 계약 구조 이런 거는 재소화를 해두면 좋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뭐가 있냐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 이렇게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전문직, 사무직보다는 요식업 같은 그렇죠. 이런 음식점. 시설들, 업종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데는 아무래도 나갈 때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뭐 음식점, 카페 뭐 이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뭐, 예. 인테리어가 좀 많이 들어가고, 네. 그러면 또 이 부침이 있잖아요. 꾸준하지가 못하고 잘 되는 데는 잘 되지만 안 또 되는 이렇게 진짜 안 되고 막 차임을 장기간 연체하고, 본의 아니게 또 연체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예. 그러면 또 이제 그걸 뭐 본인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막 임대인하고 다툼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만하지가 못해요. 그렇죠. 대체로. 내가 죽겠는데 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확률적으로 이제 그런 업종들은 재수전화를 좀 해두시는 게 좋다. 사무직이나 전문직 이런 데보다는 그렇고 그다음 또 보증금이 조금 차임에 비해서 비율이 좀 낮은 거. 예. 위험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재판 해보면 아무리 간단한 재판이라도 한 6개월은 걸리잖아요. 그렇죠. 명도 재판이. 이상하죠. 네. 그다음에 집행 시간까지 포함하면 또 한 3개월. 그럼 한 어영부영 한 8개월 정도는 소요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8개월 정도 되는 보증금을 유지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네. 월세에 비해서 보증금 규모가 너무 작은 이런 계약 같으면은 또 재순환이가 필요해요. 실제로 또 미국 같은 데서는 우리가 보증금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그냥 월세인 거지. 네. 전세나 보증금을 크게 안 보증금을 들여- 크게 예. 안 합니다. 네, 한 2달치? 2달치, 석 달치 네.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대부분은 좀 작은 계약이라도 대부분은 그 명도 공증을 해버려요. 그게 습관화가 돼 있는 거예요, 미국은? 거의 이제 문화화가 돼가지고 임대차 계약하면서 보증금을 작게 받는 대신에 안 내면 상황이 되면은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공증 같은 걸 기계적으로 해놓습니다. 버틸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미국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보증금을 많이 받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보증금을 적게 받으면서 또 적게 받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점 이런 걸 뒷받 서포트해 놓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공증 또 재소전화해 이런 거 있는 거죠. 무조건 부동산 보험, 임대인 보험은 재소전 화해를 해라. 이제 업종이라든지 계약의 그 어떤 계약의 내용 이런 걸 좀 따져서 되도록이면 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명도에서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장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은 네. 우리 재소전 화해를 해두면 우리가 기판력이란 말 제가 많이 네. 드렸잖아요. 기판력 중에서 그 기판력이 가지는 효력 중에서 창설적 효력이라는 창설적. 네, 창설적 만든다. 만든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창설. 창설적 효력. 그게 우리가 재소전화를 해가지고 거기서 합의된 내용들은 재소전화로 정해진 내용들은 권리가 이제 새로 생성되거나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또 그걸로 인해서 권리가 소멸하는 그걸 이제 권리의 취득과 소멸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네. 그걸 창설적 효력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생기는 거를. 네. 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다. 재소나의 장점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데요. 판례를 한번 보시면은 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조정의 내용에 따라서 권리의 취득과 소멸이라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에 다툼 있는 법률 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 의무는 소멸하고 조정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 의무가 성립한다. 이런 이제 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임대차 계약할 때 조금 이렇게 서로 간의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합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합의를 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서로 도장 찍고 그렇죠. 계약을 하는 건데 그 계약 내용 중에 좀 불분명한 내용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따지고 들면 불분명한 내용들도 있고 또 우리가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주택 임대차 계약, 그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모두 다 강행법규가 있잖아요. 네.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그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런 강행법규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 간에 아무리 합의하더라도 그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법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요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두 사람 합의는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르게 한 합의가 저 강행법규에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강행법규에 어긋나는지 또 간혹 그 민법에도 강행법규가 있거든요. 민법의 강행법규에도 어긋나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죠. 따지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명백하게 어긋날 때도 있고 좀 애매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그 애매한 그 좀 법에 어긋나는 실제로는 법에 어긋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재소전.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합의에 바탕을 해가지고 재소날을 딱 만들어 두게 되면 그것은 효력을 완전하게 발생하는. 애매한 거를 그냥 꽉 잡아주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제 예를 들이는 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해서 네. 토지 임대차 네. 해주고 임차인이 거기다 이제 건물을 지어요. 그럼 임대차 기간이 이제 끝났을 때 그 건물을 사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매수청권이라고 하는데 그 매수청권에 이제 어긋나는 합의, 그 건물을 부셔라든지, 그 건물 철거하라든지, 원상복구하라든지, 또는 그 건물을 임대인한테 그냥 넘겨라든지 무상으로. 그건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어긋나죠. 근데 이제 그게 당사자 간의 합의는 장기간 한 10년 해서 충분히 쓰고 그 건물은 헐어라. 또는 나한테 줘라 그냥. 마음대로 쓰고 무상으로 넘겨라.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두 사람 간의 합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는데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임대차 계약으로서. 계약서에 그렇습니다. 명시를 했는데. 근데 나중에 그게 실제로 따져보니까 재판해서 따져보니까 그게 지상물 매수청구권이라고 하는 강행법규에 어긋나더라라고 하면은 그 합의는 무효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줘야죠. 임대인이. 그렇죠.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제 임대인이 그 건물을 사줘야 되는데 그걸 재소전 하에로서 딱 통과시켜 놓고 정해두게 되면 확정시켜두게 되면 그 무효인 합의가 새로운 이제 유효인 합의로서 딱 이렇게 창설되는 거예요. 이게 권리 취득이라고 하는 부분, 그거 좀 실감 나시죠? 네, 그러네요. 계약서에는 썼는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무효예요. 그런데 재소노예로서 딱 그걸 10년 쓰고 그 건물은 철거한다. 또는 10년 쓰고 그 건물은 임대인한테 넘긴다. 무상으로. 또는 뭐 단돈 1,000만 원에 이렇게 이제 합의한 부분이 재소노예로 통과되면 실제로는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런 권리가 취득되는 거예요. 창설돼서 이게. 창설되고. 그다음에 지상물 매수청구는 소멸되는 것이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세네요. 셉니다. 강행법규를 그냥 딱 무시할 수 있는. 강행법규를 그렇죠. 강행법규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기판력의 효력 중에서 이제 창설적 효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그 임대차 계약 내용 중에 간간히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재소날을 안 해두고 나중에 재판을 하게 되면은 모든 걸 다 따지잖아요. 그렇죠. 따져봐야죠. 뭐 세입자가 이제 그거 내가 합의한 건 맞는데 그 무효다. 그렇죠. 강행법규에 반해서 임대차 무효다. 보호법으로 나는 보호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민법 강행 규정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이제 따지게 되면 그게 실제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법률 관계가 실제로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달라져 버려요. 원래는 예를 들어서 아까 지상매수청구권에 충분히 쓰고 한 10년 쓰고 그 정도면은 이제 건물을 뭐 멸실을 하든 뭐 가져가든 상관없다라고 세입자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막상 또 그 상황이 되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깝고 또 그걸 가지고 임대차 기간을 또 더 늘리고 싶고 재판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약속을 안 지키고 재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난감해지는. 그렇죠. 분명히 합의하고 했는데도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아이고, 재소하기가 진짜 센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재소하해를 그런 그
비단 이제 명도에 유용하다 음. 이런 부분에 국한시키지 말고 임대차 그 합의 중에서 그 불분명하고 뭐 강행법규에 어긋나고 하는 그런 부분의 합의들을 분명하게 정리해주는 기판력으로서 창설적 효과를 만들어주는 그런 효력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상당히 이게 돈 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걸 좀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임대인들이 네. 건물주나 뭐 임대인들이 이게 요즘 장사가 안 되고 경기가 어렵다 그래갖고 코로나 뭐 겪으면서 이렇게 월세를 깎아줬잖아요. 네. 그 깎아주면서 그러면 재소전 화해도 한번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임차인들이 다 들어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우리가 상거래라는 게 기브 앤 테이크니까 네. 뭔가 페널티를 이제 페이버를 좀 주고 네. 또 그 대가를 좀 받고 네. 그게 주고받는 맛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 저도 분쟁 들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갖고 뭐 100만 원인가 50만 원 깎아줬대요. 네. 그리고 또 장사가 안 되니까 네. 또 월세를 못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가달라니까 못 나가는 거죠, 이 사람. 그러니까 내가 월세도 깎아줬는데 못 나가냐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잘해줘봤자 필요 없다고. 근데 잘해주면서 한번 재소정을 받았으면 이런 네. 분쟁이 없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 그럼 또 사실은 이제 뭐 그 어려움으로 이제 월세를 차임 깎아주고 하는 그런 그런 관계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세입자가 이제 차임 연체할 가능성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사업이라는 게 갑자기 좋아지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이거는 나중에 재손 화해를 써야 될 때가 있다.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보험처럼. 보험처럼 그때 이제 요청하면 네. 좋겠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마다 전부 다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상황마다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은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